수석 코치인데 그러면 왜 재택을 하는 겁니까? 왜? 결국은 돈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돈이요? 예. 그냥 연봉을 맞출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네. 그래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어. 돌려봤더니 가장 먼저 원했던 1픽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 아로쏘가 수석 코치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가 1픽이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름까지는 네. 근데 지금 이 포르투갈 두 명의 코치가 1픽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밀렸다고 한다면 이러면 진짜 협회가 돈도 없고 협상도 계속 잘 못하고 있구나. 네, 이 부패와 함께하는 주간 축협 시간입니다. 이 부패는 언제나 이 깊이 있고 격조 있고 말이죠. 재미까지 함께 잡는 요런 이제 코너인데 이게 두 분하고 이게 오래간만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대 할 때도 한 번 했었죠. 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때 박연님. 국대 여기 예, 그 정하고 할 선수. 때. 예. 그랬군요. 국대마다 예.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네.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은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분석이나 작전판 이런 두 분이 워낙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오늘은 살짝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주간 축협 요 코너에 질문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좀 생겼어요. 네. 뭐냐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홍명보 감독 체제의 외국인 코치 둘이 발표가 됐죠. 포르투갈 출신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를 갸우뚱하는 게 있습니다. 수석 코치인데 감독님 옆에 안 계시고 저 재택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수석 이러면은 이제 넘버 2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원래 최소한 넘버 2는 원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네, 우리가 그 해외 사례를 봐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 아파서 수술 받으러 갔을 때 후안 마리오가 나와서 대신 이렇게 그렇죠.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포르투갈과의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퇴장당하고 못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세르이유 수석 코치가 나와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석 코치는 대리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거리시 대리한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전술적인 뭔가 소통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럽을 담당하는 분업화 때문에 유럽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축구를 40년 이상 지켜봤던 부버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석 코치가 감독과 떨어져 지낸다.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궁금함, 의문점, 질문 이걸 오늘 두 분이 또 약간의 취재도 또 하신 게 있다고 하고 그래요. 저도 약간 좀 알아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택근무하는 수석 코치의 취재 파일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볼게요. 자,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곧장 가보겠습니다. 수석 코치인데 그러면 왜 재택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결론과 발표가 나는 건 뭐예요? 왜? 그러니까 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처음 보는 사례인데. 결국은 돈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돈이요? 예. 그냥 연봉을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제시마시 감독 때라던가 다 비슷한 거죠. 이거 코치 돈을 못 맞출 정도군요, 지금. 8만 원을 올려야겠는데. 왜냐? 일단 홍명보 감독님한테 외국인 감독만큼의 그걸 맞춰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쵸, 연봉을 맞췄고 올려줬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천안에 우리 국가대표 트레이닝 건설하는데 돈 많이 썼다 그러고 클래스만 위약금 주는데 돈 많이 썼다 그러고 바로 최근에 나왔던 기사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며 협회가. 그쵸. 지금 촬영 기준으로 1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615억의 그 한도가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마통. 네, 마통 개설. 사실 마통 개설해서 막 쓰면 좋긴 하죠, 기분은. 그쵸.
근데 어쨌든 한 600억 이상이 되는. 네, 600억 정도의 한도를 가진. 그러니까 이 600억을 빌렸다가 아니라 600억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금 한 8억 정도 이미 꺼냈었다. 네, 꺼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협회가 돈이 없는 건 맞군요. 자, 그러면 결국은 돈 문제고 돈을 못 맞췄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아예 선임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데려가야 되는 건데 선임은 했는데 오지는 않네. 이 구조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183일 이상 이제 거주하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요. 절세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65일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183일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에 반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면 한국 세법에 적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하면 높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절반 이하로만 한국에 잠깐 머물렀어. 그러면 약간 낮은 세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들 입장에서는 나 그 정도 돈을 못 맞춰주는데 제가 거기서 체류하라고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그 정도 돈이면 저는 여기 유럽에 남아서 포르투갈에 남아서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논리가 그건 거죠. 유럽에 있는 한국 선수들을 관리한다. 그럼 이제 183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절반. 그 정도를 국내에는 있게 될지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준을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정해준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클린스만 때도 그랬다시피 저는 이게 안 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오지 않을까 싶은. 클린스만도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맨날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예, 그냥 뭐 며칠은 한국에 머물러라.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렇겠다. 지금 약간 요게 결국은 돈을 못 맞춰줘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위치가 내가 갑 입장이 아니라 약간 을 입장에서 계약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 돈은 못 맞춰주는데 그래도 하시죠. 그 대신 수석 코치 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100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코치 입장에서는 그건 쓰지 마시죠. 그냥 뭐 그건 유들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뭘 씁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제시마 씨 때도 요거들로 그 논쟁이 있었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시마 씨도 한 벤투 감독 때가 한 200일 조금 넘게 있었대요. 벤투 감독이. 그래서 제시마 씨도 그럼 200일에서 180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한 180일 정도 내가 있겠다 한국에. 근데 우리 협회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이유가 좀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수석 코치 아로소 코치는 그럼 그거를 허용을 해준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이게 또 이제 말이 좀 안 맞는 게 된다. 그러니까 감독이면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아니 이럴 거면 제시마시를 하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네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것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돌려봤더니 가장 먼저 원했던 1픽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 아로소가 수석 코치가 사실 스페인 코치가 원래 1픽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가 1픽이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름까지는 근데 지금 이 포르투갈 두 명의 코치가 1픽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밀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돈 때문에 계속 발표가 늦어졌잖아. 야, 이러면 진짜 협회가 돈도 없고 협상도 계속 잘 못하고 있구나. 협상력도 부족하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준 거지. 수석 코치 드릴게요. 그렇죠.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자리는 주되 돈은 못 맞추니까 재택이라고 하는, 수석 코치는 줬는데 남아서 하시죠 재택이라고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져 버리고. 그렇죠. 야,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명함만 수석 코치인 거지 실질적인 수석 코치는 아니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아니 원래 수석 코치는 원래 뭐 하는 걸까 궁금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옆에서 당연히 막 전술적으로도 보자, 선수 선발에도 막 감독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현재 남아 있어요. 지금 남겠다는 거야. 현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재에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직은 뭐 이제 발표가 뭐 딱 돼서 홍명보 감독이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홍명보 감독이 계속 분업화. 네. 왜 분업화를 이렇게 엄청 강조를 해요 요즘에. 그래서 분업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을 지켜보겠다. 해외파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축구의 트렌드를 거기서 이제 막 보면서 그 봤던 해외 트렌드의 이런 자료나 그런 이제 해외 동향, 전술적인 동향들을 보내준다. 어허. 국내로. 그거죠. 두 가지. 아, 해외파 관리와 해외 축구 트렌드. 네. 이거 여기서 TV로 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클린스만호가 코치진을 꾸렸을 때 했던 논리거든요. 또 똑같죠. 아, 그렇지. 똑같죠. 그때 클린스만이 본인은 한국에 머물겠다. 물론 안 했어요. 안 머물렀지만 본인은 한국에 머물고 대신 자기의 이제 코치진들, 그 헤어초크가 이제 뭐 독일 쪽을 담당을 하고 이제 스트링가라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쪽을 담당을 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루어졌나요? 안 됐죠. 예. 도리어 스트링가라 갑자기 한국 갔다가 가고 막 이상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 관리해주면 좋죠. 나는 해외파 관리 좀 네. 좋죠. 힘들 때 어깨도 빌려주고 그렇죠. 토닥여 주기도 네. 하고 밥도 사주면 좋죠. 그다음에 애환 있으면 들어주기도 네. 하고 대표팀에 대한 불만 있으면 소원 소리도 해주고 그리고 좋죠.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근데 난 그게 수석 코치가 해야 되는 일인가? 그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뭐 독일에다가 어디 뭘 만들어가지고 제2의 분석 센터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뭐 그냥 협회 차원에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 일인데 내가 알고는 수석 코치가 선수단 관리를 한다? 그 해외파들 관리? 사실 근데 요 역할이 오히려 그 마이야 코치, 이 전술 분석 코치잖아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네. 일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죠. 수석 왜냐면, 코치는 붙어 있어야죠. 전술 코치니까 어쨌든 뭐 우리 뭐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런 유럽파들도 보면서 이 팀에서는 이 선수를 어떻게 쓰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예, 그리고 뭐 전력 분석 자료도 어쨌든 요즘에는 사실은 경기장 풀 화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주 상공에서 찍은 맞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어쨌든 비디오 분석관이셨으니까 그런 자료를 뭐 남는 시간에 해서 홍인보한테 보내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어쨌든 분업화가 좀 되면서 이제 마이야 코치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수석 코치한테 맡기니 이게 수석 코치의 업무인가가 또 의심스러운. 그렇죠. 되게 혼란스러워.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무슨 뭐 축구협회를 뭐 비판하냐 이걸 떠나서 저희도 어쨌든 다 오랫동안 이쪽에 있었고 지켜봤는데 혼란스러워. 아니 수석 코치가 이런 일을 하나? 남아서 그걸 한다고? 이래서 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상하죠 이거는? 좀 이상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가 스텝이 뭐가 꼬였어 지금. 그래서 좀 한번 여쭤봤고 그것도. 자,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아로소 수석 코치가 네. 포르투갈의 축구팀인 파말링캉이라는데 단장을 한 달 전에 맡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맡은 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는 전격적인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사례가 유럽에 종종 있죠. 아하. 어떤 그 사례냐? 코치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러면 없어요. 이제 디렉터 요런 걸로 갔는데 제안이 온다 나한테 코치가. 그러면 이제 글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하. 아마 그런 예. 게 아니었을까. 본인이 현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예. 있었고 근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파말리캉 테크니컬 디렉터를 했는데 한국에서 또 제안이 오니까 오는 게 아닐까. 예. 실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볼라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쪽 현지 아볼라. 예, 현지 미디어. 예, 인터뷰한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때가 이제 그 기마랑이스 수석 코치 하다가 그만뒀을 때였어요. 그만뒀을 때였는데 자기는 계속 감독이나 아니면 안 되면은 수석 코치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르는 팀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위권이나 이렇게. 예. 그래서 불러주는 마땅한 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계속 그러니까 현업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말리캉에서는 우리가 그 테크니컬 디렉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술 이사일 수도 있고 선수 영입 담당일 수도 있고 단장이라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여하튼 스텝이니까 행정의 개념에 들어가 있으니까 난 그거 말고 현장 가서 지도자 하고 싶어. 이 욕구가 있을 거다. 그걸 다 두 분이 확인하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로소 이 수석 코치가 말이죠. 네. 한국 대표팀, 그러니까 국가대표 레벨을 맡을 만큼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의문은 그 이후에 축구협회가 공식 발표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A팀이 아니라 B팀인데 밀기업도 시작해가지고 마이야. 네. 마이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둘 마이아와 아로소 소코치 이 둘이 다 국대 정도를 맡을 만한 커리어를 갖고 있나?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로소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뭐랄까 그 벤투 사단이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 벤투 감독과 떠나고 나서는 약간은 조금 유스 쪽 연령대별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가 B팀을 맡았었고요. 이제 모로코 20세 이하 팀을 맡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비토리아 기마랑이스를 한 시즌 맡고 나서 다시 이제 조금은 테크니컬 디렉터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1군을 맡았던 거는 그 벤투를 떠난 다음에는 딱 한 1년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에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니까 거의 9년 중에 1년만 그렇게 맡은 거였죠. 그러니까 벤투랑 헤어진 다음에는 9년 동안 1년만 성인 레벨의 어떤 수석 코치를 한 거고 네, 나머지 그렇죠. 8년은 유스나 연령별 팀이나 네. 아니면 뭐 단장이 테크니컬 디렉터나 이런 걸 한 거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조금 사실은 현장감이 조금 그렇죠.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2022, 2023 그리고 2023, 2024 요 한 시즌 있잖아요. 그 한 시즌 동안 이제 비토리아에서 있었죠. 그게 이제 수석 코치. 근데 이제 벤투랑 헤어진 다음에는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르투갈 어쨌든 성인 국가대표팀에 있었잖아요. 근데 벤투가 떠난 다음에 안 따라가고 남았어요. 포르투갈 국대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투스 감독이 오잖아요. 네. 오랫동안 했던. 네. 그 산투스 감독이 온 다음에 몇 경기를 같이 하다가 15세 이하 감독을 합니다. 근데 두 경기만 하고 떠나요. 브라가 B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이제 그 벤투 감독을 이제 떠나보내고 산토스 그 사단에 못 섞이고 뭐 이렇게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네. 정황입니다. 그렇죠. 정황. 일단 두 경기 하고 브라가 B팀으로 갑니다. 그리고 B팀에서 한 시즌 하고 그 다음에 모로코 20세 이하 팀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5경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벤투 감독과 헤어진 게 이제 2015년인데요. 2015년 7월 31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비토리아의 이 수석 코치를 했던 22년 7월 19일까지 사실은 좀 커리어가 비는 거죠. 사실상. 네, 사실상 15년부터 22년까지 한 7년 동안 좀 비어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했던 사실 일픽이 아니었다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진짜 막 능력 있어, 인기 있는 코치야.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잘 안 됐고 순위가 좀 얼마까지 밀린지 모르겠지만 밀리다 보니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우려가들이 나오죠. 구글링 다 치거든요. 요즘은 또 나오죠. 알아서 코치는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라는 의문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벤투 감독이랑 그때 헤어지게 된 거는 감독으로서의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대별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건데 거기서 더 뛰어오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감독 그 인터뷰에서 감독을 가장 하고 싶지만은 안 된다면 수석 코치라도 이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아로소 수석 코치에 대해서 어쨌건 그 가장 최근이 빅토리아 기마랑이스 감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쓰던 포메이션이 3-5-2를 메인으로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려는 포메이션과의 조금 결은 다르다. 그건 전술 좀 구체적인 뒤에 얘기를 해보고 아로소 수석 코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보면 그 구글링을 통해서 커리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문 영역들이 있잖아요. 코치들도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뭐 몸을 만들어주는 피트니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글링 통해서 찾아보니까요. 2013년 기사인데요. 그 아로소 그 감독의 그 코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포르투갈 내셔널 팀 피트니스 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2013년. 그럼 딱 그거네요. 벤투 감독이랑 같이 할 때.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전술 코치 이런 게 아니고 예. 몸을 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전문 분야는 약간 피트니스 쪽이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시절에 논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찾았어? 논문이요? 예,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왠지 그거는 예.
축구협회도 확인 못했을 거예요. 네.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아로소 신임 수석 코치의 대학 시절 논문. 네. 근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요. 포르투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포르투 대학. 예. 선택된 경기 관련 운동의 생리학적 영향. 아, 피트니스네. 피지올로지컬 임팩트라고. 그리고 뭐 실제 그 이후에도 약간 좀 피트니스 쪽으로 약간 된 분이었어요? 아니 그 이후에는 그래도 약간 조금 전술적인 부분도 맞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예, 왜냐면은 그 제가 봤던 아볼라 기사에서도 그 전술적 구조라던가 뭐 게임 플레이 모델 같은 얘기들을 하긴 해요. 그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감독하면서 조금 더 이제 영역을 발전시켜 나간 부분은 있지 않나. 하지만 어쨌건 전문 분야는 피트니스 쪽이긴 하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로소 코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 분야는 피트니스로 시작을 해서 지도자로서 코치나 수석 코치로 계속 이렇게 커리어를 올렸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근래에는 벤투랑 헤어지고 9년 동안은 한 시즌만 수석 코치하고 나머지는 약간 다른 쪽 연령별이나 B팀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을 가르쳤던 측면 혹은 최근에는 단장이나 그 디렉터 역할을 좀 봤던 거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약간 한국 대표팀 월드컵을 향한 우리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서는 사실 약간 이렇게 그걸 갈등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허리만 네. 그렇죠. 네. 문제는 아닌데 네, 우려. 그렇죠. 네. 문제는 아닌데 약간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이게 그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그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할 때 그때 이제 그 함께했던 감독이 모레노라는 감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레노. 근데 이 모레노 감독이 어려요. 지금 43살밖에 안 됐습니다. 젊은 지도자. 근데 이 지도자가 그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에서 이제 B팀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팀을 맡을 때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뭔가 이제 그 사단이 아무래도 좀 없었을 거니까 그때 좀 이렇게 한 시즌 같이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좀 되죠. 좋습니다. 자, 뭐 아로소 이게 그리고 난 저거는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 협회가 뭔가 그 이제 할 때 프로필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놓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왜냐면 자료도 선택적으로 제공하면 안 돼. 다 찾아보거든. 아니 요즘 그 이제 아로소 코치에 대한 이제 뭐 기사가 나올 때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면서 다운표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파말리캉에서 아로소 코치를 떠나보내기 싫어했다. 그것을 이제 아로소 코치가 이만큼 뛰어난 코치다 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썼겠죠. 그렇게 이제 그 근거를 이렇게 다운표 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한 달 전에 선임된 테크니컬 디렉터가 간다고 하니 이게 능력을 다 이제 제거해도 그 당연히 붙잡지 않을까 예, 그런 그렇죠. 생각 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 마이야 코치 할 때도 벤피카 수석 분석관 예. 네. 이러잖아요. 어려운 말 썼어. 근데 여기 이제 그 숨어 있는 게 B. 팀 수석 코치였고 이제 유소년 분석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그 가로친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양력을 써버리니까 그렇죠. B팀 빼고 네. 유스 빼고. 사실은 근데 그 마이어 코치가 생각보다 커리어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수석 코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도 그러니까 이 코치가 그냥 그때 1부 리그에서 수석 코치를 했다. 그냥 그렇게 해놨으면 그래도 뭐 전술적인 코치 이렇게 이해할 텐데 갑자기 벤피카 코치 이러니까 기대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확 올라가는 거죠. B팀이래. 이러니까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비토리아 세투발이라던가 아니면 에스토리라던가 이런 팀들 얘기하면 안 먹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스포팅하고 이제 벤피카에서는 스카우트 쪽 중심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냥 담백하게 해도 되는데. 그죠? 맞아요. 이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 그것도 나올 문제인데 마이아에 대한 문제는 그거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B와 유스를 빼고 프로필을 공개했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러면 이 아로소 수석 코치 특히 수석 코치니까 이 아로소 수석 코치와 홍명 감독이 전술의 기회를 같이 하느냐. 왜냐면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약간 수적인 스타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3백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독과 수석 코치는 전술에 있어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거의 우리가 아는 전 세계 감독들은 다 자기와 영혼의 베프 같은 항상 그 자기 조합으로 데리고 다니죠. 자기 사단이 있죠. 특히 수석 코치는 당연히 자기하고의 모든 계를 같이 해야 되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요 수석 코치의 전술과 홍명 감독의 전술은 계를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일단 MIK에서 내세우는 거 자체가 저 달순에서는 MIK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건 그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축구 좀 그리고 풋백 위주의 라볼 피아나를 쓰는 축구를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가장 최근에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감독을 했을 때는 이 감독이 3-5-2 포메이션을 주로 썼고요. 그래서 윙이 없는 이제 전술을 썼었어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한 윙어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또 이제 조금은 중원 싸움이라던가 이런 데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3명의 센터백과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와 괴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실제로 홍명 감독은 포메이션적으로 놓고 보면 4-2-3-1 더블 그쵸, 볼란치 네. 개념의 그렇죠. 4-2-3-1 밸런스를 제일 좋아하는 감독인데 포메이션만 놓고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벤투 감독 때의 스타일을 이제 발전시켰다면 우리 사실은 그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로스 감독이 벤투 감독과 포르투갈과 스포르팅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사실은 그때도 우리 대표팀에 와서 보여준 축구랑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축구를 해요. 뭐 이제 뭐 라볼 피아노도 만들었다가 뭐 좌우측면 넓게 썼다가 중앙 지역에서 막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축구를 딱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아 그러면 수석 코치였으니까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우리 대표팀을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없어지니까 너무 아쉽다. 맞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의 어쨌든 뭔가 그런 철학을 어느 정도 공유했던 사람이 와서 벤투 감독의 그 사실은 만들어놨던 것들을 그래도 깃틀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인데 이제 우리 부거진님이 이제 말씀하신 최근 들어서의 그런 이제 벤투 감독의 품을 떠나서 보여준 축구는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트랜스퍼마켓에서도 선호하는 포메이션이 3-5-2로 나오는데 이게 감독 시절 감독 시절만인 거거든요. 모로코 20세 이하 때도 3-5-2를 쓰고 이랬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조금 정말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윙이 많잖아요. 그럼 윙 위주의 전술을 써야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물론 그가 뭐 본인이 우리가 윙 자원이 좀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걔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홍명 감독이나 뭐 아로스 코치, 수석 네. 코치도 얘기를 서로 많이 하겠지만 사실상 수석 코치 역할이 아닌 거 아닐까요? 어때요? 결론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수석 코치로 와서 전술의 핵심과 전술의 방향과 전술을 결정짓는 롤일까? 일단은 뭐 지금 그 분업화 한다는 것만 봐도 그런 롤은 일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가면 사실은 클린스만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안 돼. 크리스마는 안 돼. 분업화를 하지만 줌이라는 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제 아로소와 소통을 하면서 전술을 공유받고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인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애초에 이 업무 방식부터 수석 코치 일반적인 수석 코치와는 좀 괴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최소한 이것도 그거 맞네. 최소한 왜냐면 저희도 뭐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죠, 네네. 가야 되니까 근데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던 감독과 수석 코치의 분담이나 역할 같은 거는 하고는 좀 다르다.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봤던 그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야, 근데 참 쉽지 않네요. 코치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희한해서 그래 자꾸 수석 코치인데 안 그쵸. 오니까. 아마 그리고 또 일반 이제 쉽게 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마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은 홍명보 감독님이 혹시라도 뭐 징계로 못 나오거나 이럴 때면은 잠깐만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징계요? 아니 제 말은 10월부터 국감으로 하는 걸 아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아니 그거 정치적인 얘기가 얘기가 아니고 되게 세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은
그러면은 이제 임시 감독을 맡게 아니 임시 감독이 아니고 그래서 대리로 이제 임시 감독. 한 경기 맡게 될 거 아니야 한 경기. 나중에 저희 편집할 때 꼭 써주십시오. 이거 아니, 출연자 저희 달순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한 경기 맡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전 같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임시적으로 감독직을 대행하는 게 박건아 코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버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체제가 균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요 균열 아니요. 자,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저 시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얘기예요. 카타르 월드컵 때 얘긴데 왜 그래요? 요즘 달순에서 제일 세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누구도 쉽게 끊어지 못하는 얘기. 카타르 월드컵 때 마음속엔 있지만 저는 이해하기서 빠지겠습니다. 오래가는 건 패너입니다. 아니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뭐가요? 부버지님이 찾으신 그 피지컬 코치였다. 그 많아요. 기사가 나와요. 옛날 거 보니까 많아요. 이제 그 아로스 코치가 그 아테네에 있다가 스포르팅으로 이제 벤투랑 함께한 게 스포르팅 대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그 타이틀이 아로소라는 피지컬 트레이너가 아하. 벤투에 합류한다. 그때 당시가. 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약간 피지컬 쪽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피지컬 코치, 네. 뭐 피트니스 코치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현대 축구에서 그럼요. 몸을 네. 만들고 네.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쨌든 그분이 전문 분야는 이제 거기였다. 그런 것 하지만 같아요. 열심히 네. 커리어를 쌓으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지도자를 끌어갈 것도 경험을 했다. 예, 연령대별에서 했다. 근데 그게 조금 연령대별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탑 레벨에 있진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부버지의 오늘 그 마지막 센 얘기로 네. 아니 임시 감독. 저 카타르 월드컵 때 얘기인 건데. 근데 아로소가 얼마하네요. 임시 감독 정도면 본인도 감독을 원했으니까. 뭐야 이거는? 혹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을 그걸 해보니까 한국 기사 봤더니 야 이거 내가 임시 감독 할 수도 있겠네. 아니 협상하러 갔을 때 혹시 몰라 너. 이 둘이 그러면- 저는 그럼 그런 얼마나네요. 얘기 안 했어요. 부버지님의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추론에 저희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달순에는 음모론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둘의 이 엄청난 음모론 저희는 배격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패와 함께한 네. 주간 축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